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제일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고 고3 때 수학은 3등급이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수학이 굉장히 재밌어졌고 수학 공부 방법을 찾으면서 근데 03학번 시절에 이제 재수를 해서 수능을 봤죠. 그때 이제 수학 성적이 되게 잘 나왔었는데 어쨌든 수학 공부는 요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이 진짜 오릅니다. 2달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학에 대한 감이 잡히실 거고 성적이 그래도 쭉쭉쭉 올라서 재미를 붙이시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절대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요, 제가 이때까지 공부 방법들을 눈으로 쑥 훑어나가는 공부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공부는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손이 부지런하면 할수록 수학 성적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 5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보통 해답지를 보게 되겠죠? 근데 해답지를 딱 봤는데, 눈으로 딱 보니까, 와, 진짜 해답 짱! 역시 이해가 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난 이해했어. 이게 내 거가 된 것 같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렇게 보시고 나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럼 다시 해답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또 했어. 그 다음에는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보시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수학은요, 눈으로 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보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잠깐 이해가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절대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여러 가지의 책을 절대 보지 마시고 한 권,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한 권의 책을 선택을 하셔서 그 책을 적어도 3회독 이상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의 책을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문제집을 풀 때는 속도가 훨씬 많이 빨라지고 그리고 금방금방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이렇게 보려고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흐름이 많이 끊기게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못 보게 되는 그런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책을 정해서 3번 이상 보십시오. 그게 수학 공부의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틀린 문제 표시를 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제가 수학의 정석도 샀는데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아는데 틀린 문제를 체크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모르는데 틀린 문제는 체크 물음표. 그다음 조금 이거는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체크 세모. 모르는데 맞은 거는 물음표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들어간 것들은 무조건 제가 나중에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회독을 하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에 또 틀렸어요. 3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2회독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 이제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보세요. 2회독을 했어요. 2회독을 한 다음에 정말 확실히 아는 문제는 옆에다가 그냥 이제 이건 확실히 알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절대 안 봅니다. 다시 만약에 3번을 해서 이 문제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색칠을 진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 페이지에서 내가 볼 건 없어요. 그럼 넘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틀린 거가 있고 물음표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표시했던 이런 표시가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무조건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볼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틀린 문제 표시를 잘 해야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앞두고 빨리빨리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 표시를 잘 하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노트를 준비를 합니다. 수학은 책에는요, 저는 깨끗하게 표시를 했었어요. 책은 그냥 이렇게 틀린 거를 표시하는 정도지, 노트를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정석 64페이지 기본 문제 18-8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페이지 64 기본 18-8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쭉 해 나갑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잘 기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겠죠? 틀렸다고 돼 있으면은 이 문제를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혹은 어디에서 내가 계산 과정에서 틀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또 기본 문제 18-9번을 풀겠죠. 기본 문제 18-9번을 풀면은 또 이제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은 노트를 꼭 만드셔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해 나가시는 게 좋고,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 문제집을 내가 얼마나 빨리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는 문제들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는 문제들은 그냥 넘기시고 모르는 문제들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하자면, 첫 번째는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절대 눈으로 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본서를 정하셨으면 여러 문제집을 보지 말고 한 문제집만 3에서 5회독 정도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문제 표시를 잘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학 노트를 꼭 한 권 만드셔서 거기에 깔끔하게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수학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이 절대 안 오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리파였습니다.